지금 이 순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역대급 사기극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대지진 규모 8.8, 미얀마 대지진 규모 7.7, 터키 이스탄불 지진 규모 6.2, 올해만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예상 사망자 수십만 명, 실제 사망자는 놀랍게도 예상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은 즉시 자신들의 기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구조 능력에 감탄했죠. 하지만 구조된 주민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 조각, 거기에 새겨진 글자는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비밀을 공개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양곤의 국제구조위원회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중부 지역 의료 지원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태인산 조정관님,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한국재난예측센터였습니다. 한국에서요? 우리랑 직접 연락할 일이 있나?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연락이 오거든요. 한국이 직접 연락한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난예측센터 하서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 지하 15km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지각 활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분석 결과 48시간 내에 규모 7.5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8%입니다. 98%라니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98%요? 그렇게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3년간 수집한 미얀마 지각 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분석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특히 지난 72시간 동안의 미세 진동 패턴이 2008년 스촨 대지진 직전과 97.3% 일치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2008년 스촨 대지진은 8만 명이 사망한 참사였거든요. 구체적인 예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만달레이시 남서쪽 30km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00km입니다. 예상 사망자는 최소 5만 명, 이재민은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지역은 미얀마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 중 하나였어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해요. 하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300만 명을 움직이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요. 죄송하지만 한국의 예측만으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국제 프로토콜상 최소 3개국 이상의 교차 검증이 필요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우리 지질학 담당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조정관님, 중국 지진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미얀마 지역 지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화면 속 하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중국 측 데이터를 보셨나요? 그들은 지표면 관측만 하고 있어요. 심층 지각 활동은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은 이 지역 지진 관측의 주도국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중국 지진국 부국장 장웨이였어요. 그는 화상회의에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태인산 조정관, 장웨이입니다. 방금 한국 측의 과장된 우려를 들었습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장웨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옆에는 중국 지진국 로고가 크게 박힌 배경이 보였습니다. 우리 중국은 미얀마와 20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50년간 축적된 지진 관측 데이터가 있죠. 현재 미얀마 지역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서진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장 부국장님, 심층 멘틀 대류 데이터는 확인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비정상적인 마그마 활동이 젊은 연구원이 너무 성급하군요. 한국이 언제부터 동남아 지진 전문가가 되었습니까? 장웨이의 비아냥거림에 하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전문가이기 이전에 생명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48시간 후면 알게 되시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허황된 예측으로 300만 명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일입니까? 두 사람의 설전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300만 명의 대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 연구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려는 미얀마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화면 속 하서진의 눈에 절망이 스쳤어요. 조 정관님, 후회하실 겁니다. 저희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양곤의 하늘은 평소처럼 맑았어요. 정말 48시간 후에 대재앙이 닥칠까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만달레이 외곽 마을의 이장 킨마웅이었어요. 조 정관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을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고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70년 인생에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저는 킨마웅을 안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중국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혹시 한국이 맞고 우리가 틀렸다면? 그때는 이미 늦을 텐데.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서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태인산 조정관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진앙 예상 지점의 지하수 온도가 급상승했고 라돈 가스 농도가 평소의 15배입니다. 이제 36시간 남았습니다. 제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국제 프로토콜, 중국의 반대, 미얀마 정부의 무관심, 모든 것이 저를 묶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36시간 후 우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36시간, 하서진이 말한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다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영상 파일이었어요. 조정관님,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하서진의 메시지와 함께 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만달레이 지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었는데 지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거미줄처럼 퍼져가고 있었어요.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했지만 확대해보니 분명했습니다. 이 균열들이 지난 12시간 동안 3배로 늘어났습니다. 지하에서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즉시 우리 지질학팀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어요. 이 정도 균열은 건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어떻게 설명하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군부 활동이 늘어났잖아요. 모두가 한국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운데 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얀마 정부 재난관리청이었습니다. 태인산 조정관, 중국 장회의 부국장이 직접 양곤에 왔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얀마 고위 관료들과 장회의, 그리고 중국 전문가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장회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허황된 주장 때문에 모이게 되어 유감입니다. 우리 중국은 미얀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관측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미얀마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장 부국장님, 혹시 지하 15km 깊이의 데이터도 있으신가요? 한국은 그 깊이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장회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깊이까지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표면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한국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조정관님, 혹시 한국으로부터 무슨 압력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장회의의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압력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데이터가 중국의 50년 경험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한 문제였으니까요. 미얀마 재난관리청장이 나섰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한국에는 정중히 감사를 표하되 그들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서진이 보낸 추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대피 경로, 임시 대피소 위치, 응급 의료 지원 계획, 정말 세심하게 준비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정관님,
한국 의료진 30명이 미얀마 입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서래요. 입국 허가는 났나요? 미얀마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녁 7시, 킨마웅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조 정관님, 우물물이 이상해요. 평소보다 뜨겁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뭐요? 마을 뒤편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땅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 같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들이었으니까요. 킨마웅, 혹시 가능하다면 마을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물물 온도 상승, 지하 소음, 당신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피 계획을 현지 주민들에게라도 전달해주세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식 채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제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지진이 일어난다면? 밤 10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킨마웅과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공식적인 지시는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 귀중품과 응급 물품을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해두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중국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한국이 호들갑을 떤다고 우리까지 불안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또 12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이 예고한 시간까지 12시간 남았어요. 새벽 4시,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컴퓨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서진이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하 마그마 챔버의 급격한 압력 상승. 6시간 내 폭발적 에너지 방출 예상. 제발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첨부된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각종 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시간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맞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새벽 4시 23분.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어요. 책상 위에 물컵이 살짝 흔들렸죠. 하지만 곧바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쿠르릉, 쿠르르릉.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책장이 쓰러지고 컴퓨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확히 예측한 그 시간에 정말로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흔들림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30초, 1분, 2분.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지진이었어요. 건물이 삐걱거리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등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흔들림만 계속되었죠. 마침내 진동이 멈췄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됩니다. 무전기도 먹통이에요. 모든 통신망이 마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통신탑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왜 모든 통신이 끊긴 걸까요? 밖으로 나가보니 더욱 참혹했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도로는 갈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달레이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진앙지에 가까운 만달레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잉, 위잉.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전기 시설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사이렌이 울릴 수 있죠? 저게 뭐야? 직원 하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드론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대피 안내입니다. 여진이 계속될 예정이니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공터로 이동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미얀마어로 된 정확한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역 방언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면서요. 누가 이런 준비를. 하지만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론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드론들은 마치 목자개처럼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도로 곳곳에서 파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길이 보여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파란 불빛들이 대피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땅에 박혀 있던 장치들이 자동으로 작동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빛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마치 미리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저도 그 빛을 따라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요. 30분쯤 지났을 때 우리는 양곤 외곽의 넓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물이에요. 마실 물. 공터 안쪽에 커다란 물탱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진이 일어난 지 겨우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탱크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담요도 있어요. 응급 의약품도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구호 물품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큰 드론들이 계속해서 물자를 투하하고 있었어요. 포장지에 적힌 글자를 본 한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 하지만 그때 갑자기 중국 국기를 단 헬리콥터들이 나타났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재난구조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중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미얀마어 통역이 이어졌죠. 붉은 유니폼을 입은 중국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들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장웨이 부국장입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장웨이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양복 대신 구조대 유니폼을 입은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런데 잠깐, 전기가 나갔는데 어떻게 카메라가 작동하죠? 중국은 미얀마의 형제국가로서 신속하게 구조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장웨이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구조대는 분명 방금 도착했는데 이미 모든 구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자도, 대피소도, 의료 지원도, 태인산 조정관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우리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만달레이 쪽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 통신이 안 되잖아. 그게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지진 10분 전에 마을 전체가 대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마을마다 설치된 경보기가 울렸대요. 주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 나왔는데 덕분에 다들 무사하다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통신이 끊긴 상황에서 어떻게 만달레이 소식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진 10분 전에 경보가 울렸다고? 그 소식은 어떻게 중국 구조대가 전해준 거예요? 그들이 위성통신으로 확인했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은 어제까지만 해도 지진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드론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의료 장비를 가득 실은 대형 드론이었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한국산 응급 의료 키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구조대원이 재빨리 다가와 중국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건 제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장웨이가 다가왔습니다. 조정관님,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물자들은 모두 중국이 긴급 공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 국가의 안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죠. 장웨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뭔가 더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새벽 6시가 되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오는 하늘 아래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해 있었고 구호 물자가 체계적으로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고 임시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통신이 끊기고 전기가 나간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기적이에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도운 거예요. 저 파란 빛이 길을 알려주고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왔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준비였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멀리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아마 중국 언론사인 것 같았어요. 그들은 장웨이와 중국 구조대의 활약상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조 시스템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걸. 통신이 복구되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이 그 공로를 가로채려 하는 걸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중국 구조대의 활동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붉은 깃발이 곳곳에 펄럭였고 중국 언론사들이 대거 도착했어요. CNN과 BBC 기자들도 있었는데 모두 중국의 신속한 대응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대응이 가능했나요? CNN 기자가 장웨이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장웨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중국은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우리의 위성 시스템과 첨단 구조 장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죠.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은 지진 가능성이 없다고.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즉각 대응했다는 사실이죠. 장웨이는 능숙하게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중국 구조대원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물자를 나르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텐트를 세우는 모습들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중국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BBC 기자의 질문에 장웨이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의 당연한 결과죠. 중국은 언제나 이웃을 돕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정관님,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구호 물자 상자 안쪽에 한글이 인쇄되어 있어요. 중국 스티커로 덮여 있지만 직원이 살짝 벗겨낸 스티커 아래로 한글이 보였습니다. 긴급 구호 키트 미얀마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가 작은 전자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상자였어요. 대피로에 설치된 파란 불빛 장치를 하나 주워왔는데 여기 보시면 장치 뒷면에 작은 글씨로 K-세이프 2018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2018년? 7년 전에 만들어진 장치라는 거였어요. 이걸 중국에서 7년 전에 미리 설치했을 리는 없고 우리가 그 장치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갑자기 중국 구조대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건 우리 장비입니다. 돌려주세요. 아, 하지만 이건 돌려주세요. 지금. 그들의 표정이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장치를 넘겨뒀지만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어요. 오전 10시경 드디어 일부 통신이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전화가 먼저 연결되었는데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이 미얀마 지진을 대서특필했어요. 중국, 미얀마 지진 신속 대응으로 수만 명 구조, 중국의 리더십, 동남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 기적을 만든 중국의 첨단 기술, 모든 헤드라인이 중국을 영웅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달레이에서 온 사람이 있대요. 킨마웅 이장님이 왔다고. 저는 급히 뛰어갔습니다. 정말로 킨마웅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착해 있었어요. 다친 사람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킨마웅. 어떻게? 다들 무사한가요? 태인산 조정관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킨마웅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진 10분 전에 마을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그것도 우리말로 정확하게 지금 당장 대피하라고요. 처음엔 다들 당황했지만 워낙 크게 울려서 모두 밖으로 나왔죠. 경보 장치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도 그런 장치가 있는 줄 몰랐어요. 땅속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소리를 낸 거예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장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작은 스피커 같았어요. 그리고 파란 불빛이 났죠. 대피하라고 하면서 안전한 곳까지 길을 안내해줬어요. 파란 불빛. 양곤에서 본 것과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혹시 그 장치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킨마웅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거 주워왔어요. 기념품으로 갖고 있으려고. 조각에는 분명하게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약속 한구. 이거. 제가 그 조각을 자세히 보려는 순간 중국 관계자가 나타났습니다. 킨마웅 이장님이시죠?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요? 네. 중국의 구조 시스템 덕분에 마을이 구조된 것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킨마웅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한 건 그 경보 장치였는데 그것도 중국이 설치한 겁니다. 이장님은 그냥 중국에 감사하다고만 하시면 돼요. 중국 관계자의 어조가 단호했습니다. 킨마옹은 저를 바라봤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기자가 준비한 질문을 했고 킨마옹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중국의 도움으로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했고 말투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중국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얀마 주민들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생존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무사했어요. 규모 7.7의 대지진치고는 기적적인 생존율이었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도 안 된대요. 부상자도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고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라는 거요. 저녁 무렵 드디어 한국 팀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서진의 지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조 정관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 연구원님, 이 모든 게 한국이 준비한 거죠? 하서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모든 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 연구원, 2차 여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 정관님, 곧 큰 여진이 올 거예요. 대비하세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2차 여진이라 그들은 또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밤 9시, 중국은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중국의 기술과 신속한 대응이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킨마옹이 준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과연 7년 전 한국은 왜 미얀마 땅에 이런 장치들을 묻어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몇몇 신뢰할 만한 직원들과 함께 만달레이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중국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작은 마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태인산 조정관님,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땅에서 솟아난 이상한 장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지표면으로 올라온 것 같았어요. 검은색 원통형 장치들이 마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뚜라 할아버지가 우리를 맞았어요. 아, 조정관님. 이 물건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뚜라 할아버지,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2018년 봄이었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왔었죠. 한국에서요? 네. 봉사활동 온다고 했어요.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고쳐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상한 걸 묻고 갔어요. 뚜라 할아버지가 장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걸 마을 여기저기에 묻었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언젠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장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면의 흙을 닦아내자 선명한 한글이 드러났어요. 생명수호 시스템 버전 3.2. 그때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뭘 지켜준다는 건지. 그런데 어제 지진이 나기 10분 전에 이게 땅에서 튀어나오더니 엄청난 소리를 냈어요. 뚜라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큰 지진이 옵니다. 지금 당장 마을 뒤 언덕으로 대피하세요라고요. 그것도 우리 지역 사투리로. 사투리로요? 네.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너무 크고 다급한 소리라 모두 따라 나갔죠. 덕분에 마을 사람 전부가 살았어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7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다니. 혹시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뚜라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리더가 있었는데 이름이 박혜윤인가 박혜진인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미얀마는 지진 위험 지역입니다. 언젠가 큰 지진이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기계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생명을 지키기 위해 7년을 준비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 정부에서 온 건가요?
아니에요. 대학생들이랑 일반인들이었어요. 자비로 왔다고 했죠. 미얀마를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마을을 더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같은 장치들을 발견했어요. 어떤 것은 의료 물품을 담고 있었고, 어떤 것은 정수 장치였습니다. 모두 7년 동안 땅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마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교사인 태자가 우리를 그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이걸 보세요. 7년 전에 한국 봉사단이 주고 간 거예요. 그가 보여준 건 작은 책자였습니다. 표지에는 한글과 미얀마어로 지진 대피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왜 이런 걸 주나 했는데, 보세요. 우리 마을 지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대피로, 안전구역, 위험구역까지 다 표시되어 있죠. 정말이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듯한 정성스러운 지도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 지진이 났을 때 우리는 이 지도대로 움직였어요. 신기하게도 표시된 위험구역은 정확히 무너졌고 안전구역은 멀쩡했죠. 어떻게 7년 전에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요. 그들이 지질 조사를 정말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측정도 하고 태자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국 봉사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리더였어요. 정말 성실하고 친절했죠.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대피 방법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사진 속의 한국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7년 후 이 마을을 덮칠 재앙을. 세 번째 마을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한국 봉사단의 활동 일지였어요. 이건 그들이 두고 간 거예요. 미얀마어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에게 줬죠. 일지를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미얀마 중부 지역 지질 조사 완료. 향후 7에서 10년 내 대규모 지진 가능성 87%. 생명수호 시스템 설치 시작. 2018년 4월 20일 띵마을 시스템 설치 완료. GPS 좌표 저장. 지진 감지 센서 정상 작동 확인. 2018년 5월 3일 현지 주민 교육 완료.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은 생략. 언젠가 그들이 이해할 날이 올 것임.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8년 5월 10일 미얀마 정부의 지진 위험성 보고서 제출했으나 묵살당함. 중국 측의 압력인 듯.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라도 계속 진행. 2018년 5월 15일 예산 부족. 팀원들이 사비를 모으기로 함. 박혜진 팀장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음.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까지 바쳐가며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저희도 그때는 몰랐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친절한 외국인들이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천사였어요. 7년을 기다려준 천사. 우리가 세 번째 마을을 조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중국 군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웨이가 직접 왔더군요. 태인산 조정관.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웨이의 시선이 우리가 들고 있던 한국 장치들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회수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한국이 무슨 근거로 한국 것이라고 하십니까? 중국도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시제품일 수도 있죠. 장웨이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마을의 모든 장치를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건 우리를 구해준 물건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어요. 그때 태자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조정관님,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중국인들이 모르는 것. 뭔가요? 따라오세요. 조용히. 우리는 중국 군인들의 눈을 피해 마을 뒤편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아래에 작은 돌탑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를 묻었어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지진이 나면 확인해보라고. 태자가 돌을 치우자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죠? 편지예요. 그리고 이건 뭔가 저장 장치 같은데? 편지는 한글과 미얀마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2025년에 미얀마 친구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가 예측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지질학자, 엔지니어, 의사, 교사, 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얀마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때 한국인들은 그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도 군사 독재를 겪었기에 그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얀마의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공식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미얀마 군부도 우리를 의심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 저장 장치에는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설치 위치, 작동 원리, 그리고 우리의 진심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이것을 남깁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국인들은 미얀마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주의를 향한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2018년 5월 20일 한국시민 일동. 편지를 읽는 동안 우리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저장 장치를 제게 건넸어요. 조정관님이 가지세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하지만 중국이, 우리는 이미 알아요. 누가 우리를 구했는지. 중국이 뭐라고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장 장치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더 많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나 비슷했어요. 한국의 흔적이 있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살았으며 중국이 그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양곤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관님, 하서진 연구원이 미얀마에 왔대요. 뭐라고? 정말이었습니다. 하서진이 한국 의료진과 함께 양곤 공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입국을 막고 있대요. 공항에서 대치 중이라고. 저는 즉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팀과 중국 관리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의료 지원을 하러 온 것뿐입니다. 하서진이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는 이미 충분한 의료진이 있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장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국제구조위원회 조정관입니다. 한국 의료진의 입국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산 조정관. 이건 당신 권한 밖의 일입니다.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은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7년 전부터 미얀마를 위해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개한다면. 장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에 부하와 뭔가 상의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항의 긴장된 대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장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입국을 허가하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한국팀은 중국 구조대의 지휘하에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은 중국 미얀마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하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럼 입국이 거부될 수밖에 없겠네요. 장의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거부하면 입국을 막고 수락하면 중국의 공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서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장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하서진에게 다가가 속삭였어요. 왜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2차 여진이 곧 올 겁니다.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예보다 생명을 선택한 거였어요. 한국팀이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장의는 벌써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적 협력을 환영합니다. 한국 의료진도 우리의 지휘 체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시아의 협력입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보조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날 밤 한국팀은 만달레이로 향했습니다. 저도 동행했는데 차 안에서 하서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분하지 않으세요? 7년간 준비한 걸 중국이 가로채고 있는데. 물론 속상하죠. 하지만 태인산 조정관님,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무슨 뜻이죠? 하서진이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2018년 프로젝트 기획서예요. 여기 예상되는 장애물 부분을 보시면 화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변국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 높음. 특히 시국의 방해 예상.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인정받기가 아니라 생명 구하기임을 명심할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모든 장비에 자폭 장치를 넣었어요. 뭐라고요? 장비를 회수해가도 핵심 기술은 분석할 수 없을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회로가 스스로 파괴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만들었다는 흔적만 없앨 뿐. 기술은 보호됩니다. 정말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던 거예요. 만달레이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 선생님, 킨마옹을 비롯한 마을 이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고 온 걸까요? 우리가 직접 못 온다고 했는데 상관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킨마옹이 하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전 그 청년들이 남긴 선물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예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팀을 위한 숙소,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들이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 몰래 보관한 거예요. 한 이장이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국 봉사단이 남긴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사진, 편지, 그리고 또 다른 장비들. 이건 하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차 지진 감지기예요. 아직 작동하는군요. 그녀가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 중국 감시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모든 활동은 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장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중국 병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이 낡은 장비들은 뭡니까? 7년 된 구형 의료기기예요. 이제는 쓸모없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중국 병사들은 흥미를 잃고 돌아갔어요. 휴, 다행이에요. 킨마옹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왜 2차 지진 감지기는 따로 있는 거죠? 큰 지진 후에는 보통 강력한 여진이 따라와요. 본진보다 피해가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중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하서진이 장비를 조작하자 작은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12시간 내에 규모 6.5 이상의 여진이 올 확률이 95%예요. 그럼 또 대피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방해할 거예요.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한 걸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그때 한 마을 청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알리면 어때요? 중국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통신망이 아직 작동하는 한국 장비들이 있어요. 비상통신 기능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7년 전 설치된 장비 중 일부는 독립적인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었죠. 이걸로 주변 마을에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하서진과 한국팀이 신속하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쯤 중국 본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모든 한국팀은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본부로 복귀하라. 장회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가야 해요. 하서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킨마옹이 그녀를 막았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명령을 어기면 다른 한국 팀들도 추방될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킨마옹에게 작은 기계를 건넸습니다. 이건 자동 경보 송신기예요. 제가 없어도 작동할 거예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모든 한국 장비가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겁니다. 정말요? 네. 7년 전 선배들이 만든 백업 시스템이에요. 중국이 뭘 해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 팀이 떠난 후 우리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연 중국의 눈을 피해 2차 대피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전 8시 중국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회의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1차 구조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상자를 최소화한 것은 중국의 신속한 대응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우리의 지휘하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중국의 리더십 아래 잘 협력했죠. 2차 여진 가능성은 없나요? 우리의 분석으로는 추가 위험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밖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 삐, 뭐야? 저 소리는? 장회의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경보음은 점점 더 크게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킨마옹이 빨간 버튼을 누른 거였습니다. 대지진 경고. 대지진 경고. 12시간 내 강력한 여진이 예상됩니다.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미얀마, 중국어, 영어로 경고 방송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한국 장비가 일제히 작동한 거예요. 저걸 당장 끄라고 장웨이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장비를 끌 방법을 몰랐습니다. 한국의 7년 전 준비가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운명의 장난일까요? 바로 그 순간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첫 번째보다는 약했지만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규모 6.8의 여진이 만달레이를 다시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 장비의 경고 덕분에 사람들은 이미 대피를 시작했거든요. 믿을 수 없군. 장웨이는 흔들리는 땅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기자회견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카메라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전 세계가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지진이 멈춘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우리 마을에 있던 거예요. 한 주민이 한국 장비의 파편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7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설치한 거예요.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 마을도요. 우리도요. 순식간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숨기려 했던 진실을 용기 있게 외쳤어요. CNN 기자가 재빨리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국이 7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건가요? 네. 2018년에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왔다고 했어요. 킨마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고 다 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킨마옹을 둘러쌌습니다. 장웨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지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킨마옹이 한 장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국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리더였어요. 박혜진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떠날 때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나요? 중국이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해요. 진짜 영웅이 누군지. 그때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한국과 관련된 물건들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이거 그렸어요. 한국 언니들이 가르쳐준 대피 요령이에요. 한 어머니가 아이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그림 속에 대피 경로가 정확히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마을 우물도 한국 사람들이 파줬어요. 지진이 나도 마르지 않는 특별한 우물이라고. 증언이 쏟아질수록 장웨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애써 만든 중국의 기적 스토리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달레이 시청 직원이었던 우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7년 전 한국팀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지진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뭡니까? 로이터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중국의 경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시장님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장웨이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이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습니까? 장웨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중국은 항상 미얀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럼 왜 한국의 경고를 막았습니까? 왜 한국 장비를 회수해 갔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장웨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 순간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국에 감사하는 현수막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얀마어, 영어, 그리고 서툰 한글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킨마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진심을 세상에 알릴 차례예요. 소셜미디어는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샵 땡큐코리아, 샵 리어리어로즈, 샵 세븐이어스 오브 러브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미얀마 현지의 생생한 증언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죠. 오후가 되자 미얀마 정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비상사태위원회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7년 전부터 미얀마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과 전면적인 재난 대응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여전히 자신들의 기여를 강조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서진과 다시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중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밝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요. 축하드려요. 7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았어요. 인정받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니 기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해야죠. 아직 동남아시아에는 재난 위험 지역이 많아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갈 곳이 많습니다. 또 7년을 기다리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70년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7년 전 미얀마 땅에 희망을 심었던 한국 청년들의 마음처럼. 진실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드러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하서진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태인산 조정관님, 큰일이에요. 우리 시스템이 세 번째 지진을 감지했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규모 8.0 이상. 그것도 양곤 바로 아래에서요. 36시간 내에 일어날 확률이 89%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양곤은 미얀마 최대 도시로 5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 그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증거가 있나요?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우리 위성 데이터 접근을 차단했어요. 핵심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요. 7년 전 설치한 심층 센서들이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면 하서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미얀마 전역에 비밀리에 심층 지진 센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일반 장비보다 훨씬 깊은 곳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비였죠. 문제는 그 센서들의 위치를 저희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 설치팀도 나눠서 작업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죠? 현지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7년 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킨마운과 다른 마을 지도자들에게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또 다른 한국 장비를 찾아야 합니다. 땅 깊이 묻힌 것들이요. 아, 그거라면 한 마을 장로가 말했습니다. 논 한가운데 묻은 이상한 것들 말인가요? 그때 한국 청년들이 농사에 방해되지 않게 깊이 묻었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물론이죠. 이상한 곳에 묻어서 다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즉시 센서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중국의 감시를 피해 새벽에 움직였어요. 첫 번째 센서는 정말로 논 한가운데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묻었네요. 흙을 파내자 방수 처리된 금속 원통이 나타났습니다. 겉면에는 딥 어스 모니터링 시스템 코리아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하서진이 보낸 기술자가 장비를 연결하자 놀라운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진짜라면 화면에는 양곤 지하 50km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마그마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센서들도 찾아야 해요.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미얀마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을 더듬어 하나씩 센서를 찾아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아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센서는 학교 운동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형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마다 지구의 심장 소리를 들을 거예요라고.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세 번째는 절 마당에, 네 번째는 시장 한복판에 묻혀 있었습니다. 각각의 위치가 절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위험할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곳들이었죠. 12시간 만에 우리는 23개의 센서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양곤이 정말 위험해요. 이대로면 기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중국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장웨이가 직접 왔더군요. 불법 장비 수집 혐의로 체포한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미얀마 정부가 승인한 승인? 7년 전에는 승인 같은 게 없었잖아. 장웨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얀마 군 장성이 나타났어요. 장웨이 부국장, 이 장비들은 이제 미얀마의 재산입니다. 손대지 마시오. 뭐라고? 어젯밤 긴급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국이 설치한 모든 장비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장웨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미얀마 군인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수집한 데이터를 즉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6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내에 일어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빨리 500만 명을 24시간 안에 대피시킨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서진과 긴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완전 대피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어요. 뭔가요? 스마트 대피 시스템이에요. 7년 전 선배들이 양곤에도 뭔가를 준비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양곤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양곤 시내 곳곳의 지하도, 주차장, 공원에 이상한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낙서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화살표예요. 그것도 형광 물질로 된,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정전이 되면 빛나는 특수 페인트였습니다. 화살표는 모두 안전구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지하 대피소였습니다. 오래된 지하 주차장과 방공호가 보강되어 있었고 비상용품이 숨겨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준비를? 창고관리인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7년 전에 한국 청년들이 왔었어요. 건물 안전 점검한다고. 그때 이것저것 손봐주고 갔죠. 돈도 안 받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보 장치만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를 거대한 대피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18시간 후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나가 긴급 대피령을 발표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달레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경고했대요. 이번엔 무조건 따라야 해요. 소셜미디어가 들끓었습니다. 샵빌리브 코리아 샵양곤 이베큐에이션 태그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대피가 시작되고 12시간 후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쿠르르르릉.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도시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형광 화살표를 따라 대피소로 이동했고 한국이 준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무너진 건물 속에서도 생존 신호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생명 감지 센서들이 작동한 거예요. 구조대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신속하게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사흘 후 집계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규모 8.1의 대지진이었지만 사망자는 523명.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만 명이 죽었을 텐데 기적적인 수치였어요. 국제 언론은 이를 양곤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건 기적이 아니라 7년간의 준비와 헌신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하서진과 한국팀이 양곤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의 환영식이었어요. 하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7년 전 선배들이 한 일이에요. 저희는 그저. 하지만 시민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이미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서진과 무너진 건물 잔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아무 데가도 없는데. 하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한국도 전쟁과 가난을 겪었대요. 그때 세계가 도와줬고요.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라고. 그게 사는 거라고요. 별이 빛나는 양곤의 밤하늘 아래.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를. 양곤의 기적 이후 전 세계가 한국의 7년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취재 경쟁을 벌였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회에서 특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박혜진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저는 인터넷 생중계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2018년 당시 왜 미얀마였습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에 박혜진 박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2017년 로힝야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세계가 미얀마를 비난할 때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독재 정권 아래서 고통받는 선량한 시민들을요. 그래서 지진 대비 시스템을 설치했다고요? 네. 미얀마는 지진 위험 지역이지만 대비가 전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는 그랬죠. 가난하고 힘들 때 지진까지 나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목이 메는 듯했습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왔던 것이요. 몰랐던 나라 사람들이 죽어가며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어떻게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우리도 도울 수 있다면서요. 화면에 당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기부 내역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83세, 10만 원. 6.25 때 유엔군이 준 초콜릿 잊지 못해요. 이진호 대학생, 2만 원. 용돈 아꼈어요. 미얀마 친구들 힘내요. 박영희 식당 주인, 50만 원.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사람이죠. 총 얼마나 모였습니까? 47억 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팀원들이 사비로 충당했고요. 왜 비밀로 했습니까? 공개했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공개하면 정치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얀마 군부도 의심했을 거고요. 조용히 그저 사람만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7년을 기다린 이유는요? 지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는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10년이든 20년이든 작동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보던 저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킨마웅도 훌쩍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청년이군요. 늙었네요. 7년이면 긴 시간이죠. 우리를 위해 7년을 바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미얀마 외에 다른 나라도. 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지진 위험 국가 15곳에 설치했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였습니다. 15개국이요? 그 비용은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계속해야죠. 아프리카, 남미. 갈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 증명됐잖아요. 준비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프로젝트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민간이 시작한 이 숭고한 프로젝트를 국가가 이어받겠습니다. K방제 시스템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은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EU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인류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심지어 중국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과거의 오해를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미얀마의 반응이었어요. 미얀마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박해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국제사회가 등을 돌렸을 때도 한국은 우리를 기억했군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얀마가 민주화를 위해 싸울 때 우리는 19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도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만은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박 박사의 언급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과 미얀마, 그리고 만주족의 연결고리가 떠올랐거든요. 우리 모두가 단군왕검의 후손이며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들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혜진 박사의 연구실을 찾아갔죠. 태인산 조정관님, 어서 오세요. 연구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벽에는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도가 붙어 있었고 각종 데이터가 빼곡했어요. 후회는 없으세요? 더 일찍 공개했다면? 아니요. 때가 있는 법이죠. 너무 일찍 알려졌다면 정치적 논란만 됐을 거예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왜 하필 지진이었나요? 박 박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피해가 커요. 부자 나라는 건물이 튼튼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그래서였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중국의 방해나 정치적 위험은 각오하셨겠죠? 물론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생명이 중요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첫 기획서예요. 2017년 12월에 썼죠. 노트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명, 침묵의 수호자, 목표 소리 없이 생명을 지킨다 원칙 1.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2. 정치적 이용을 막는다 3. 오직 생명만을 생각한다 4.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5.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침묵의 수호자. 정말 그 이름처럼 사셨네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미얀마가 우리의 진심을 증명해줬으니까요. 저는 박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단군왕검과 고구려의 정신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인과 미얀마인, 그리고 만주족, 우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단군왕검의 홍익인간 정신, 고구려의 대륙을 향한 기상,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죠. 박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도우신 건가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수천 년 전 갈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핏줄이에요.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연구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을, 그들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베푸는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오셨다고요?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가 도움이 되어서 뿌듯하네요. 한국 덕분에 수십만 명이 살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당연한 거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우리도 옛날에 많이 도움받았잖아요. 평범한 택시 기사님의 말씀에서도 한국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눔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미얀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해요.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연쇄 반응이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군왕검의 후손으로서,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특별한 역사적 유대 관계를 인정합니다. 같은 조상을 둔 형제 국가로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얀마 역사학자들은 한국과의 고대 연결고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미얀마 지역까지 이주했던 흔적, 비슷한 설화와 전통, 언어의 유사성, 우리가 한 가족이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의 7년 프로젝트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잊혀졌던 형제애를 되살린 기적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침묵의 헌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을.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미얀마,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진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돕는 그날이 올 때까지 침묵의 수호자들은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대지진과 한국의 7년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수많은 침묵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선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